안녕하세요. 영쌤 홍쌤의 영쌤? 홍쌤입니다. 오늘은 아이 공부시키는 확실한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어머님들이 꼭 그러세요. 중요한 말은 엄마가 하면 안 듣고 학원쌤이 해야 들으니까 엄마 대신 좀 전해달라고 그 부탁 제가 되게 많이 듣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도 엄마가 하면 안 들어요. 근데 저도 답답해요. 학원쌤 말보다도 더 잘 듣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죠? 바로 선배의 말입니다. 멋진 선배 말을 듣고 보잖아요. 네, 저도 최근에 아이들한테 좀 서운했던 적이 있는데요. 논술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 때마다 제가 입이 닳도록 말한 게 필사를 해라. 선생님이 합격생 답을 나눠주면 그거를 꼭 베껴봐라 라는 얘기를 100번, 1000번, 만번도 했거든요. 애들은 안 듣죠? 네, 근데 안 하던 아이가 원고지 1000자짜리 필사를 10장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저 충격을 받고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했더니 지난번에 우리 학원에 왜 합격생 그 땡땡 누나 왔었잖아요. 작년에 성대간 누나가 와서 나는 필사를 해서 글이 늘었다. 그래서 성대 갔다. 이렇게 얘기해준 그 한마디에 갑자기 10장을 해왔더라고요. 아니 하는 말은 똑같은데 누가 하냐에 따라서 애들 반응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오늘 아이들이 반드시 좋아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크게 변화시킨 자기계발서 2권 추천드릴 테니까요. 꼭 읽혀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또래 작가, 어떤 10대를 다룬 이야기들이 애들이 더 쉽게 몰입하고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성공하신 분이 이제 50, 60대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뒤에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재미없잖아요. 네. 시작하는 이야기는 공감을 크게 못 사는데 이제 딱 20대가 된 청년분들께서 적어준 10대를 회상하는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가슴을 그냥 막 울리더라고요. 애들 인생을 확 바꿔놨다는 그 책 2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책이 누나나 형이 써준 자기계발서입니다. 이 주인공 김영근 씨가 아이비리그에 입성을 하자마자 내가 청소년기 때 이렇게 공부해서 여기 올 수 있었다를 쓴 거죠. 그러니까 5, 60대가 쓴 책이 아니라 20대가 10대를 돌아보면서 쓴 책이라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팍팍 꽂히나 보더라고요. 어린애들이 미미미누씨 되게 좋아하잖아요. 딱 요거 겪었던 직후에 들려주는 얘기라서 되게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책에는요, 아이들이 뽑은 아주 포인트 2가지가 있어요. 애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뭔가 실패했을 때 굉장히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내가 뭘 잘못했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남 탓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남 탓 중에 뭐 친구 때문에, 학원 선생님 때문에, 엄마 때문에 이것도 있지만 내 머리 탓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 나는 공부머리 아닌가 봐. 이렇게 선을 딱 그어요. 네. 특히 수학. 난 수학머리가 없어. 근데 과학적으로도 고등학교 수학과정까지는 이 수학머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뼈 맞은 느낌. 저도요. 김영근 씨가 무려 과학고에 입성했다가 아이비리그까지 진학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과학고 들어갔을 때 본인이야말로 수학과학에 재능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거의 꼴찌에 가까웠다. 뇌 적합 테스트를 봤대요. 근데 거기서 수학과학에는 전혀 재능이 없다. 적합하지 않은 뇌다. 이런 판정까지 받았었는데 과학고를 가고 아이비리그까지 간 거죠. 노력으로. 진짜 극복할 수 있다를 여러모로 보여주셨네요. 그걸 보니까 이제 첫 번째로 할 말이 없고요. 그쵸, 나도 수학머리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그 생각했던 사람이 극복했으니까. 우리 애들은 그래도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책도 구해주시고 읽혀주시고 혹은 논술학원도 다니고 하고 있는데 이 김영근이라는 친구는 신문 배달을 하면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수입이 많으신 편이 아니었고 학원을 다녀봤는데 학원비 내는 거 너무 어려워하시는 걸 딱 보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막 이렇게 고생시키면 안 될 것 같고 애들이 좀 뜨끔했을 것 같아요. 애들이 매우 뜨끔했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하면 기분 나쁜데 이제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해줬고 나는 너네보다 더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 더 재능이 없었는데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어 공부했는지 수학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것들이 쫙 자세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사실 나온 지 거의 한 20년 정도 된 책인데 여전히 아이들은 그 솔직한 이야기에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또 인상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 중에 한 아이가 성적이 완전히 최하위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이 책을 읽고 나더니 바로 그 다음 학기 때 성적이 어디까지 상승했는 줄 아세요? 뭐 한 10등 정도? 반에서 3등을 해왔더라고요. 대박이다. 네, 꼴찌했던 친구인데 그렇게 공부하라고 해도 안 됐었는데 그렇게 놀라운 책입니다. 제가 아까 들었는데요. 걸어가면서도 책을 보는 걸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저 위인을 보는 줄 알았어요. 저 앞에 어떤 학생이 교복을 입고 정말 저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는데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학원이야. 꼴찌였어. 쟤 뭐지? 이랬는데 그 다음 시험에 3등을 해버린 거죠. 진짜 인생 바뀌었네요.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이에요? 나는 공부 대신 논어를 읽었다는 책인데요. 노너요. 네. 아니, 제목에 논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재미없어 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인기 많은 책입니다. 용기를 줄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저자가 처음부터 굉장히 훌륭하거나 뛰어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나태하고 공부를 뭐하러 해. 학원을 지각하고 쩌든 거죠. 게으름에. 그런 상태였는데 아버지께서 아마 책 모임을 정기적으로 다니셨던 모양이에요. 이 성인들의 책 모임에 이 꼬마 아이를 데리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어르신들의 책 모임에 가서 여러 책을 읽고 이 어르신들과 같이 그 책 토론도 하고. 아, 그래서 제목에 네. 공부 대신에 논어 읽는다고. 아, 바로 그 책 모임 에피소드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책입니다. 거기에 가면서 조금씩 공부에도 흥미가 생기고 많은 변화를 겪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 책 모임에서 되게 강조했던 개념이 뭐냐면 책을 읽고 그냥 내용 파악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 적용해보기를 아마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걸 하면서 이 아이가 자기를 많이 돌아보고 내가 공부는 왜 해야 되는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제 여기까지 나아가더라고요. 그 성장기를 우리 애들이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받고 좀 되게 찐하게 와닿나 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보니까 외국 가가지고 학생회장? 뭐 이런 거 하고 되게 소극적이던 아이가 저 당당해지는 걸 보면은 애들도 나도 지금은 찐따 같고 쩌리 같지만 될 수 있어. 이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캐나다 학교에 진학을 해서 이 친구가 거기서 학생회장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와, 칠하다. 나는 칠한 선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냥 감동을 먹더라고요. 요거 읽고 진짜 달라진 애 있다면서요. 이 책도 어떤 친구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시켜 놓았는데요. 그 친구가 우리 학원 결석대장이었어요. 늦잠 자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자질도 있고 하면 잘하겠는데 이 그놈의 결석을 자꾸 하는 아이들은 실력이 늘다 말아요. 요 나태함, 요 게으름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 늘 고민이었는데 말로는 안 되거든요. 너무 몸에 밴 습관이라. 근데 이 책의 한 에피소드를 읽고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느낀 후에 결석을 안 하는 아이로 바뀌었거든요. 이 주인공이 그 책 모임의 초기에 그때 나태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늦잠을 자다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냥 늦었으니까 가지 말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학원 애들도 왜 결석을 하게 되냐면 늦게 왜 들어오려고 그러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잔소리 듣는 것도 싫고. 근데 이 책의 주인공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그날따라 그래도 가보자 라고 결심을 하고 택시까지 잡아타고 갔던 거예요. 근데 도착을 글쎄 끝나기 딱 10분 전에 한 거죠. 근데 그래도 갔잖아요. 그래도 갔죠. 근데 이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전 좀 감탄을 했는데 야, 택시비 아까워. 저라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버님께서는 굉장히 크게 칭찬을 해준 거예요. 온 게 어디야? 잘했어. 네가 이제 변하는구나. 네가 이제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오기로 했으면 온다. 네, 거기에 본인도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논술학원에도 자다가 일어났는데 늦었는데 옛날 같으면 싫어. 가서 잔소리도 듣기 싫고 민망해 이랬을 텐데 이 아이도 막 온 거죠. 10분 남겨두고 막. 끝나기 10분 전에 왔습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아도 그러니까 시간을 지킨다는 약속이고 성실성의 척도의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변화가 정말 크더라고요. 그리고 학원 가려고 늦잠 자서 10분 남았으라도 오면 그 남은 저녁 시간도 좀 잘 쓰게 되는데 계속 늦잠 자면 그날 계속 퍼져 있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게 변화의 시작이죠. 오늘은 이렇게 자기계발서 2권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웅장한 꿈을 심어주기도 하고요. 잘할 것 같은데 게을러서 안 되는 친구들이 확 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학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댓글들을 간혹 뵈는데요.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